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어제 미국이 또 10% 아마 상한가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또 미국이 10% 폭등 마감해서 오늘은 웬일로 미국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초가 갭상승 출발했죠. 사실 요즘에 정말 웃겼던 게 미국이 뭐 폭락한 날에도 한국은 오르고 미국이 폭등한 날에도 한국은 한국은 하락 마감하는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하면은 그쪽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보통인데, 요즘은 진짜 이 상식과 어떤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진짜 요즘 어떤 분석이라는 게 정말 통하지가 않아서 정말 좀 깝깝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겠죠. 시장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어제는 미국이 보시면은 이런 뉴스를 꺼내들면서 올랐습니다. 재정 보양책 합의 기대에 폭등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한 5% 넘게 상승 출발해가지고 갭상승 5% 넘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추가로 올라갔고, 오늘 장마감한 거 보니까 10%인가 올랐던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오늘은 갭상승을 해서 저렇게 오르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결론적으로 또 개미탑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장 잠깐만 사진만 그림만 보고 넘어가자면요. 미국장 보시면은 그죠, 여러분들 이런 V자형 반등, 이런 V자형 반등에 성공한 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보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V자형 반등, 하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V자형 반등도 어쨌든 좀 강하게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불안한 거는 결과적으로 다시 여기 오늘 어제 갭상승했던 이 자리를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굉장히 큰 안 좋은 점이죠. 이렇게 올랐어요. 당분간 좋아. 근데 당분간 좋은데 어차피 여기에 콘크리트 발라놓지 않으면 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은 보시다시피 갭상승을 조금 좀 이틀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갭상승을 좀 했고,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좀 이제 지 혼자 신나갖고 오르다가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코스닥 쪽은 전부 다 음봉으로, 거의 대부분 음봉으로 돌아섰고, 코스피는 아직도 양봉이긴 합니다만은 얘도 일단 낌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일단 V자형 반등입니다. V자형 반등이고, 뭐 솔직히 이게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방송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사실 장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거든요. 오늘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오를지 내릴지 아침에 시초가 보고, 물론 뭐 평상시에 뭐 그 정도 얘기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일단은 갭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개미탑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장 마감 또 봐야죠. 사실 지금 움직이는 건 별 의미 없고, 요즘에는 사실 한국장은 제가 봤을 때 장중보다는 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 흐름은 이랬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어떨 거다, 뭐 저점 지켰다, 뭐 붕괴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갭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어제 지수 몇 프로 올랐나요? 어제 지수 10% 올랐죠. 어제 선물 10% 오르고, 23일날 사가지고 지금 지수가 3거래일 동안 15% 가까이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죠? 선물이 15% 올랐어요. 어제 저점부터 오늘 고점까지. 어떻겠습니까? 지금 밑에서 주식 잡은 사람들은 이미 뭐 몇십 프로 먹었겠죠? 어떻겠습니까? 주식 팔고 싶겠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도에 대한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한 열망,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열망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올라야 되는데, 빠바박 올라버리면은 사람들이 빠바박 팔아버린다라는 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요즘 어쨌든 한국장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안 그래도 저도 텔레그램에 보시면은 뭐 주식 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제가 모아놨는데, 요즘 분위기가 딱
딱 이분인 것 같습니다. 신압으로의 투자일기라고 이것도 재밌어서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슬슬 안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심리적으로 와 이제 뒤지겠다, 와 이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도감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뭐 살아남은 게 기정사실이 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벌써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분의 글이 제가 봤을 때 딱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아 됐어, 아 살았어, 나는 살았어, 아 이제 위기는 끝이야,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이슈적인 측면에서 해결된 거 없고, 연준하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미국 정부하고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뭐 정크본드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위험 단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이 여전히 집안에 갇혀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좀 안 좋은 점이, 그런 악재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러려고 이분 이거를 구독한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두 안도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때 뒤통수 치는 게 시장의 특징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분이 그래서 뭐 이거 97년도에 보니까 V자형 반등도 했다, 뭐 U자형 반등도 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97년도 IMF 때 자료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투매가 파바박 나와야지 그나마 이렇게 센 반등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투매가 아니고 요즘에 시장 제한제도 있죠. 상한가 하한가 제도에 막혀가지고 시장이 파바박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폭락이 지켜졌고, 폭락 나오지 않고 자꾸 그냥 어설프게 끝내고 넘어갔고, 어쨌든 이거는 97년 자료입니다만은 사실 지금하고 바뀐 건 없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시장의 근본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개인들이 무서워서 집어 던져야지 주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IMF 때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폭락을, 투매를, 거의 이거 투매에 가깝겠죠. 코스피 지수인데 투매에 가까운 흐름을 이렇게 3번씩이나 보여줬고,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투매가 최소한 한 3번, 4번은 나온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왜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냐? 여기 음봉 보이시죠? 여기 나온 음봉, 그리고 요 다음날 엄청난 갭 상승, 이 자리 저점 테스트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 요 밑에까지 박살난 겁니다. 솔직히 이게 뭐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설명이 지금까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저점 테스트 하지 않고 갭상승 빡 해서 날아간 거, V자형 반등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이렇게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반등이 성공하나 했지만 결과적으로 98년도에 저점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뭐 어마어마한 투매가 최소한 3거래일은 나온 것 같아요.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최소 투매가 한 3거래일 정도 더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했다. 여기서도 사실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갭 상승하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나 많이 빠진 이런 자리에서 진짜 진바닥에서 갭 상승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솔직히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이런 진짜 중요한 이런 최바닥 자리에서는 간혹가다 갭 상승이 용인돼서 그 자리를 완전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삼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이게 이제 저점임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점이었음을 지지해주는 근거는 어쨌든 어마어마한 투매와 폭락이 밑에 이게 이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전에 어마어마한 폭락과 투매가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개미탑도 쌓는 겁니다. 개미탑도 쌓는 거예요. 충분히 빠지고 어쨌든 뭐 그랬기 때문에 이 갭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기 갭상승해서 여기 한 번, 두 번 더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 97년도, 98년도 IMF 때와 지금을 보십시오. 이게 전혀, 그죠?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꼬리도 안 달리고 굉장히 좀 싸늘합니다.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투매가 나왔어야 될 자리에서 어떤 시장 제한 조치들, 이놈의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 제도 때문에
오히려 나와야 될 폭락이 안 나오고 나와야 될 급등이 안 나오고 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좀 오히려 더 지지부진하게 좀 쓸데없는 움직임난 의미 없는 하루하루만 늘어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더 시원하게 투매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시장이 더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약간 들긴 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투자자 보호제도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환율 일단 뭐 좋아 보이고요. 참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파생상품 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 보십시오. 자, 어제 분명히 S&P 지수입니다. 미국 S&P 지수 분명히 장대 양봉. 이거 초록색입니다. 그죠? 한국으로 치면 빨간색이에요. 이게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나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TVIX를 한번 봅시다. TVIX 무슨 색깔인가요? 이거 양봉이죠. TVIX가 어제 마이너스 40%대 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마이너스 17%대까지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TVIX에서 그 지수가 하락하면 TVIX 오른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죠. 보편적인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뭐 지수가 올라서 TVIX가 하락 마감했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정상인데 근데 봉의 색깔을 이번에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양봉이에요. 그죠? 어제 개파락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S&P 지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이었죠. 방금 전에 갭상승 출발해서 쭉 꼽아 올려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TVIX 변동성 지수라는 게 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 갭상승 출발해서 시초가에는 변동성 지수가 팍 급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S&P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가 같이 상승을 했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보기 힘들고 그리고 사실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 TVIX가 그 시장에 크나큰 어떤 충격이 생기는 때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렇게 S&P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쨌든 종가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에 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S&P 지수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요. 지금 빅스 지수를 보셔도 그렇습니다. 어때요? 어젯밤에 이게 어젯밤인가? 그죠. 24일이니까 어젯밤입니다. 빅스 지수가 어젯밤에 빠졌다가 다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통상 이런 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주로 한국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7년 겨울에서 2018년 초, 2017년 후반에서 2018년 초반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최악의 사인입니다. 최악의 사인. 지수가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꼭지의 사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안 믿기시면은 한번 지금까지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와 옵션 데이터를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보세요. 변동성 지수와 지수의 상승이 함께 일어났을 때에는 그 자리가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이 건전했으려면은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와서 변동성 지수를 더 눌려 죽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죽었던 변동성이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고개를 들고 있죠. 변동성이 살아난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의 잔인한 일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0%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땐 이 빅스 지수의 하락은 그래서 이렇게 어설프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2008년도를 보셔도 최소 이 월봉인데 2달은 이렇게 한 번씩 치솟았습니다. 2달간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윗꼬리가 길게 한 번 더 달려야 됩니다. 길게 한 번 더 달리거나 뭐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장도 지금 보시면 주의해야 되고요. 미국장도 지금 어쩌면 반등의 거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빅스 지수 상승과 미국의
지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보기 힘든 겁니다. 굉장히 보기 힘든 건데 그게 어제 나타났다라는 거. 여기 정도까지 하면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